그때 상공회의소는 건물을 담보로 해서 MB파이낸셜 은행에서 4만 5천 불을 갖다가 론을 해쓴 게 있었습니다. 한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회장 취임까지 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만은 다시 그 리버티 드리뱅크에서 론을 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오케이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해줘서 그 부채를 정리하려고 했으나 상공회의소의 텍스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그 텍스를 제가 4월 말에 12,000불을 텍스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론을 신청한 이후에 리버티 드리뱅크에서 노란 사인이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 이미 이 건물이 4월에 상공회의소 건물이 포크레저 들어갔다는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리버티 드리뱅크에서 론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8월에 축제를 마치고 분주하게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이사 영입 문제다 등등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한국 출장을 가 있던 차에 정병식 자문위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게 그때가 10월 말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10월 26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유 회장 큰일 났어. 상공회의소 건물이 11월 4일 날 경매가 된다.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이 물건이 경매에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으니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들어오십시오. 해서 제가 들어온 날짜가 10월 29일 제가 시카고에 도착을 해서 남아있는 시간이 5일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MB파이낸셜 뱅크의 변호사한테 우리 쪽 변호사가 연락을 해서 3일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게 11월 7일이었습니다. 정자문위원장님과 제가 그때부터 돈을 5만 5천 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들어오면서 우선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 7천 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병식 자문위원장께서 5천 불을 내시고 전 회장께서 5천 불을 내시고 최용 전 회장께서 3천 불을 내서 2만 불을 각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3만 5천 불이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박만종 회장님한테 우리 상공회의소 현실적 입장을 얘기를 했더니 서스럼없이 3만 5천 불을 빌려주셨습니다. 상공회의소로. 빌려주셨는데 채무자가 저 회장 유병두가 되었고 보증인으로 정병식 장동규가 들어가서 차용증을 쓰고 3만 5천 불을 빌려서 11월 4일 날 3일을 연장했습니다만은 11월 4일 날 IBT 로펌을 통해서 MB파이낸셜 은행 그 변호사와 해결해가 경매를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한국의 복잡한 일들로 계속 움직여야 하는 일들이 있어서 제가 2월 달에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저는 거의 한국서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문제들이 제가 회장을 그만두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자부를 했습니다. 2달 남겨놓고 한인축제를 그 전년도 3만 불 손해가 난 적자를 본 그 한인축제를 사실은 흑자로 돌렸고 많은 성공리의 축제도 했고 저 알지도 못했던 포크레지 문제가 발생해서 어렵게 참 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회장을 그만뒀는데 책임을 다 못한 거 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해서 다시 이사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정상화가 될 때까지 조건부 회장을 다시 수락을 하고 제가 4월에 다시 회장을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조건을 그래도 조건부 회장으로 정상화가 될 때까지 회장으로 온다는 존재하에 회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2015년 자녀 임기 동안에 이끌어갈 이사장, 집행부 회장, 부회장, 부이사장이 마무리되면서 저는 동포사회의 비난과 지탄을 받으면서 또 한 번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사로 남아서 현재까지 꾸준하게 상공회의소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으면서 5만 5천 불 상위 건물을 경매에서 해결을 한 그때 당시에 상공회의소 건물을 5만 5천 불의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 저당권 설정자의 명의는 유병두, 정병식, 장동규입니다. 왜 세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은 장동규는 그때 당시에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저 유병두였고 자문위원장이시고 상공회의소의 전직 회장으로서 정병식 회장이 채권자로서 저당권을 그게 언제냐 하면은 2014년도 11월 4일 날 상공회의소에서 긴급 이사회 안건으로 다루어서 5만 5천 불을 차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그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그 이사회 합의에 따라서 그 돈을 상공회의소에 빌려주면서 5만 5천 불을 세 사람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공회의소에 관계된 관계자들의 돈은 그 누구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공회의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박만종 회장님의 그 돈도 현재까지 변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상공회의소에서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아무도 제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2015년이 다 갔습니다. 2015년이 다 가고 16년이 갔는데 제가 최근에 그 이사회가 장충동 식당에서 있었는데 무산된 그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그날 나온 안건이 상공회의소의 매각 문제가 보이지 않게 그 앞 이사회에서 저도 주도적으로 매각이라도 해서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제가 나가지 않은 이사회에 불참을 한 이유는 현재의 이 상공회의소 건물을 매각을 하는 절차가 이사회에서만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공부를 했죠. 왜? 40년 역사와 그 건물을 보유한 우리 상공회의소의 그 예정들이 담겨 있는 그 건물을 그 자리에서 축제를 20회까지 해왔는데 그 건물을 매각을 한다. 그것은 이사회도 중요하지만은 동포사회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매각을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동포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는 제대로의 소신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사회를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러자 부채 얘기만 나올 뿐이지 그 누구도 상공회의소의 예정어린 관심과 물질적 도움은 현재로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와 전혀 무관한 박만종 회장님의 돈을 변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제하겠습니다. 하는 대신에 5개월, 6개월 동안 전화가 끊어져 있는 현 상공회의소를 저는 기대할 게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채권을 확보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건물을 정병식, 장동규, 유병두 당시 이사장, 회장, 자문위원장 세 사람이 상공회의소 건물의 저당권자로서
1월 16년 1월 28일 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합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기 건물을 담보로 하고 5만 5천 달러를 상공회의소에 차용해 주고 상기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 건물 저당권자는 당시 회장 유병두, 이사장 장동규, 자문위원장 정병식 세 사람 이름으로 하였다. 세 번째, 현재까지 박만종 회장의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누구라도 박만종 금액을 변제한다면 설정된 5만 5천 달러에서 최우선 변제할 것을 3인이 합의한다. 네 번째, 상공회의소가 5만 5천 불을 저당권자에게 변제할 시 상기 채권자들은 상기 사실에 따라서 분배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상공회의소가 지금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상기 건물의 포크레저 경매 진행을 합의한다. 2016년 1월 28일 합의자 유병두, 정병식, 장동규에 걸쳐서 1월 28일 날 한국계 변호사가 아닌 미국 변호사를 통해서 수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상공회의소에 박만종 회장의 돈을 누가 갖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상공회의소는 저도 모르고 포크레저 당했을 때 저 회장이 주축이 돼서 이 건물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치되어 있는 현재의 이 상공회의소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포크레저를 넣는다는 것을 기자님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집행부 이사회가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상의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나오신다면 이 포크레저를 진행하면 언제든지 협상을 통해서 포크레저 진행을 중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간곡히 동포사회에 바라고 싶은 얘기는 상공회의소가 재건의 길로 정상화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이 포크레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솔직히 밀려있는 텍스 부분도 정통성이 있고 일하는 집행부 이사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하게 지금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신다면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사자 유병두, 정병식은 상공회의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포크레저를 넣는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를 재건하기 위해서 포크레저에 들어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도 전직 회장이고 정병식 이사장께서도 현 이사장이고 전직 회장입니다. 상공회의소가 경매에 가서 그렇게 헐값에 날아가는 일은 없도록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 오늘 2월 2일까지 이사회비를 2015년도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부 납부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월 5일 날 이사회를 하신다니까 이사회에 적합하게 자격이 있는 이사로 들어서 모든 걸 다시 한번 의논하고 토의하고 이래서 그 상공회의소가 지금 포크로스에 다시 지금 들어가 있는 순서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나 또한 어떠한 막대한 지출이 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막으면은 우리가 또 한 번의 기회를 갖지 않을까, 그런 좀 저의 하나의 약소한 소망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이 이사회가 안 되고 또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면은 우리 정관 제20조에 조직 해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는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전 하나의 바람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새로운 집행부가 어떻게 해서라도 구성이 되고 이사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문제도 해결이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십시일반해서 운영을 해야죠.